네, 이번 시간에는 이 문제 풀면 나도 능력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 만들기라는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지금 나갑니다. 여러분들 잠깐 영상 멈추시고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왼쪽에 있는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오른쪽에 완성된 피벗 테이블을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파일 다운 받으신 다음에 이 영상 잠깐 멈추시고 오른쪽에 있는 완성된 피벗 테이블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영상 멈추고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네, 어떻게 잘 만들어 보셨습니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막히기도 하고 좀 그렇죠. 네, 자,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미션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실 겁니다. 직접 필요에 의해서도 이런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이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는 이 정도의 분석 보고서는 피벗 테이블을 쉽게 만드실 수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제는 상품 분류, 품명, 그리고 판매처별 판매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변수가 무엇이고 값이 무엇인지 문제에서 일단 먼저 발라보는 것입니다. 상품 분류, 품명, 판매처, 별. 보통 우리가 이제 한글이 아니라 한자겠죠. 예, 별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변수이죠. 지금 변수가 크게 3개인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변수가 아닌 값.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값은 무엇입니까? 일단 판매 금액이라는 거죠. 판매 금액을 상품 분류와 품명과 판매처라는 3개의 변수로 분석을 해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본 데이터에서 보시면은요. 자, 품명 여기 있고요. 판매처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 분류는 없습니다. 상품 분류는 없는데 상품 분류는 우리가 피벗 테이블에서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에서 우리가 그룹을 이용해서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삽입 탭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 들어주시고요. 제가 이제 학습 목적으로 현재 피벗 테이블이 옆에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존 워크시트로 한 다음에 I1 셀을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일단은 값부터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어떤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값부터 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무엇인가요? 판매 금액이죠. 판매 금액. 판매 금액의 합계를 일단 먼저 넣어주고요. 자, 왼쪽에 있는 원본 데이터의 판매 금액, F열에 있는 판매 금액의 전체 합계는 얼마입니까? 38100-700. 네, 무슨 응원구거든요. 38100-700. 네, 판매 금액 합계가 나왔고요. 자, 판매 금액을 이제부터 쪼개 보겠습니다. 자, 분석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눌 분자에 쪼갤 석자. 네, 우리 서울시의 데이터 분석 담당관께서 쓰셨던 브런치에서 제가 이 글을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분석이란 한자어 그대로 보면은 나눌 분자에 쪼갤 석자라는 거죠. 어떠한 현상을, 어떠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쪼개고 나누는 과정이 분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값으로 판매 금액 먼저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걸 쪼개 보겠습니다. 품명과 판매처라고 했는데요. 제가 완성된 예제에서는 품명을 행에 넣었고요. 판매처를 열에 넣었습니다. 반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열에다가 품명을 넣고요. 행에다 판매처 넣어도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석 테이블을 만들 때는 열의 개수는 좀 적은 것이, 그리고 행의 개수는 조금 많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표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좀 가시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기 시작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상품 분류. 자, 상품 분류는 변수에 원래 원본 데이터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상품 분류는 토마토와 기타 상품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토마토가 포함된 것들만 그룹으로 묶어주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 토마토를 그룹으로 묶기 위해서 일단 행 레이블에서 필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행 레이블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메뉴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레이블 필터, 여기 레이블 필터를 해도 되고요. 그냥 이 검색창에서 토마토라는 이름을 품명을 갖고 있는 값들을 모두 필터를 해주시고요. 필터가 된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 눌러주시고요. 네, 그룹이 생겼습니다. 토마토들만 제가 그룹이 생성이 되었고요. 그룹 이름 바꿔줄까요? 네, 토마토라고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그룹을 해제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피벗 테이블이, 제가 이걸 꼬치꼬치 설명 못 드리겠는데, 현재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필터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지금 보시면은 그룹을 묶으면서 품명2와 품명이라는 행이 생겼는데, 아래에 있는 품명에서 필터를 누를 때와 위에 있는 품명2에서 필터를 누를 때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품명2에서 필터 해제할 것이냐 라고 눌러봤자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품명2에서 필터를 선택한 적이 없거든요. 품명1 최초 품명에서 필터를 했죠. 토마토라고. 그래서 지금 품명이라는 필드, 이 토마토라는 그룹 그 다음 계층인 품명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필터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품명에서 필터 해제 나오죠. 품명에서 필터 해제 눌러주십시오. 자, 그러면 정신없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토마토만 그룹을 긋었는데 나머지 아이들은 각 항목별로 그룹이 하나씩 생긴 거죠. 항목 그룹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나머지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여기 명품 산더덕이라는 거 위에 셀 윗부분에다 갖다 마우스를 올리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품명이라는 항목, 품명이라는 필드의 선택이 다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 띄고 하나 선택되었네가 아니라요. 품명이라는 필드, 지금 그룹으로 묶었던 첫 번째 계층이 하나 있고 그 다음 계층의 것들만 전부 선택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토마토가 잘 선택이 되니까요. 토마토 그룹은 옆에 있는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축소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것들만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러면은 모두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 눌러주시면, 네, 토마토를 제외한 나머지만 그룹 2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제가 이번에는 기타 상품 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룹을 펼쳐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상품 분류, 품명, 그리고 판매처별, 판매처 3개의 변수죠. 상품 분류, 품명, 그리고 판매처별, 판매 금액, 이 합계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의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셨습니다.